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5 신차 출고 영상을 굉장히 많이 시청해 주셨어요. 그 안에 굉장히 광고도 많았고,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반지 끼고 차 자꾸 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반지를 끼고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조심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차 검수이니만큼, 그리고 또 시청자분이 협찬해 주신 차량인 만큼 반지는 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좋은 의견들 이렇게 달아주시고 심한 욕설 달아주시고 하시면서도 저희 파트너사들 광고 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예약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차 출고 영상을 하나 더 찍으려고 또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다 봐주실 거죠?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면서 좀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야 3,400만 원짜리 차에 플라스틱이 뭐야? 라고 욕을 한 게 아니에요. 3,400만 원짜리 차에도 플라스틱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천만 원대 수입차, 뭐 4천만 원, 5천만 원대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차들 보면 외관에 저런 싸구려 같은 플라스틱 쓰는 차들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하이그로시라는 옵션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광고까지 다 해놓고 그거를 파노라마 썬루프랑 묶어놨다는 걸 욕한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사전 계약 당시에 고객들한테 고지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를 주문을 받았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HUD랑 레인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저를 설득시켜 봐주세요. HUD와 레인 센서, 이 두 가지가 옵션으로 묶어야만 하는 뭐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라도 한번 대보세요. 없어요. 이건 그냥 대놓고 눈탱이 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댓글로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기아가 징벌적 옵션을 만든 거라고. 야, 감히 우리 차를 사면서 HUD를 안 넣어? 너 오토 와이퍼 못 쓰게 할 거야. 야, 감히 우리 차를 사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안 넣어? 너 하이그로시 빼버릴 거야. 이렇게 좀 징벌적 옵션 아니냐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소비자를 완벽하게 좀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옵션 장난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옵션 장난질이라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오토 와이퍼가 없어, 몰딩이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이야 라는 이유로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에픽에서 에픽 노사장님하고 하체 리뷰를 방금 이제 끝냈는데, 하체 리뷰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차 검수의 일환이기 때문에 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요참에 제가 기존에 말 못했던 것들, 그거까지 같이 버무려 가지고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언더커버를 뜯었는데, 레수야 이게 뭐니? 너 아까 찍어서 맛도 봤잖아. 자, 정해봐. 들어와. 여기 오일이 맺혀 있어요. 어디서 흐르는 건가 하고 따라가 보니까 일단 이 옆에서 흐르거든요. 지금 이 옆쪽에서 흐르고 쭉 타고 올라가 보면은 여기 지금 이쪽, 여기에도 지금 또 오일이 묻어 있어요. 여기도 묻어 있고. 더 타고 올라가 볼게요. 얘를 지나서 여기서 흐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엔진오일 팬 아래쪽이고, 이게 상단인데, 이 상단하고 블럭하고 이어져 있는, 여기 지금 실리콘들 막 튀어나와 있는 데 있죠? 실리콘이 이쪽이랑 튀어나온, 그 눌려서 튀어나온 양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나요. 이쪽은 실리콘을 유독 많이 썼는데도 이쪽에서 지금 누유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쏜 게 아니라 그 정확하게 센터에 쏘지 않고 바깥쪽에 쏘아서 조립하면서 이게 안쪽에 접합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차인데 누유가 있어요. 지금 신차인데 누유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픽 사장님이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누유를 잡으려면 엔진을 내려야 될 것 같다, 구조상. 사업소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다 수리를 해주겠지만, 현대기아 하면 또 AS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신차인데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신차 출고 영상을 내보내기 이전까지는 조립 라인에서 영상 보면서 뭐 조립한다 라는 이슈가 발생했었는지 사실 몰랐어요. 이번에 댓글들로 워낙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 아닐까? 사실 이거를 센터에만 일정량 잘 뿌렸다면, 신차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센서에서 샌다거나 볼트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샌다거나 하면은 차라리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재라고 밖에는 안 보여요. 사람이 쏘는 건데 제대로 안 쏴가지고 오일이 새는, 이거 차 출고 받자마자 엔진을 내려야 하는 차주분의 심정은, 풀옵션이라고 샀는데 외관이 플라스틱으로 떡칠되어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보다도 더 큰 빡침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이거는 좀 조립을 똑바로 하자. 조립까지도 안 바라니까 그 실리콘만 좀
똑바로 쏘자. 그리고 차 안으로 한번 좀 타볼게요. 그 옵션 장난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안으로 좀 타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이제 타기 이전에 제가 사실 소나타를 타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나타 타면서 인상 깊었던 게 별 다른 게 아니라 요즘의 차들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통 이렇게 잡으면 열리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유독 지금까지 계속 이걸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더라고요.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 있으면 무조건 계속 쓰는 옵션이잖아요. 근데 소나타를 탔을 때 이게 딱 잡으면은 열리는, 정전식으로 피부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는 그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현대가 드디어 바꿨구나 그러면서 되게 박수를 쳐줬는데 왜 다시 버튼이야? 뭐야, 이것도 또 서자 취급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얘도 옵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뭐랑 묶어놨냐면, 안으로 좀 타보실게요. 빌트인 캠이랑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옵션으로 묶여 있어요. 사실 밖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사소한, 문을 열 때 버튼을 굳이 누르고 당겨야 되냐, 아니면 잡은 상태에서 열리고 바로 당겨도 되냐, 이런 굉장히 사소한 게 그 차의 감성 퀄리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예 저 옵션을 빼버렸다면, 낮은 등급에서,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량은 지금 출고가가 3,400만 원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어쨌든 가장 높은 등급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빈정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옵션질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는 옵션 장난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저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차에 탑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지는 않고, 주변에도 추천도 드리지 않고 이런 제품을 사용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애프터 제품 자체가 워낙에 잘 나오고, 스마트폰이 충전을 하면서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거치해 놓은 상태에서 심지어 얘는 무선 고속 충전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시동이 꺼진 다음에 전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여주기도 한단 말이죠. 안에 아예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파는 무선 충전 거치대들을 보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정도 움직여줄 수 있는 전력이 남아서 시동을 끄고 나서 눌렀을 때 풀리게 해주는, 그 정도까지만 되는데 얘는 아예 배터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동을 끄고 나서도 몇백 회 정도는 혼자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동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무선 고속 충전이 되면서 내비게이션 보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또 제가 써본 무선 충전 거치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지는 않아도 빌트인 캡만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왜냐하면 여기에 어차피 이 좁은 공간에 지갑 하나, 차키 하나 올려놓고 다니기에 사실 이 공간이 제일 적합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런 옵션을, 저 말도 안 되는 도어 캐치, 터치 락 해제하는 저런 도어 캐치랑 같이 옵션으로 묶어서 빌트인 캠,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또 옵션으로 판다는 거는 정말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진짜 너네가 쓸모없는 것까지 전부 다 끼워가지고 반드시 팔아먹을 거야 라는 게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좀 빈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 계약할 때는 고지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계약하실 분들은 이 부분 잘 판단하셔서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차 구매하신 분들 엔진 누유 있는지 꼭 한 번씩 확인을 좀 해보시고 운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 B필러랑 C필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소나타 요 차량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 센슈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소나타도 센슈어스 얘랑 동급 터보 모델이 아니면은 요 하이그로시가 썬루프랑 묶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얘랑 동급인 센슈어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아가 이런 사소한 옵션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차량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안내 영상을 추가로 좀 제작을 하게 됐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대기아차가 좀 좋다고 얘기하면 너 돈 받았냐, 좀 안 좋다고 얘기하면 너 뭐 기아한테 감정 있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소나타 리뷰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칭찬했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속된 말로 진짜 헐 때까지 빨아줬어요. 그런데 차가 좋은 거랑은 별개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런 옵션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카탈로그를 제대로 다 읽어보지 않고, 말도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도어 캐치 그 터치로 열리더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카탈로그에서는 이렇게 막 좀 어렵게 써놓다 보니까 잘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차 구매하고 나서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소나타랑 마찬가지로 차량도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3,400만 원짜리 차가 이 정도 주행 성능과 이 정도 옵션을 갖춘 차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뭐 수입차랑 비교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좋은 차인 거 아는데 그 차량을 잘 만들어 놓고 산통 깨는 짓을 자꾸 하니까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속이지 말아라. 사전 계약 당시에 얘기 안 해줬던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자꾸 서로 공유해서 알고 서로 많이 이런 큰 소리들을 내면 낼수록 요 다음 모델이 나올 때는 좀 더 많이 또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저기 휴대폰 거치대는 정말 좋습니다. 네, 버바팀 제품이고요. 네. 이번에도 광고했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네.